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프로그램 모실 분 피부색은 좀 다르지만 여지 없는 한국 분이십니다. 제가 이분 그 사례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갖고 있는 아무래도 외국인에 대한 뭐 편견 같은 거, 또 우리 그 출신 전문 같은 거 많이 따지죠. 학교, 뭐 지역, 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늘 갖곤 합니다.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이십니다. 오늘 사장님 모시고 관광 한국 그리고 관광의 산업화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되시고 제가 처음 뵙는데 먼저부터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우리 어려운 일 하시면서 고생하셔서 그러신가? 아니요. 괜찮으셨어요? 공사 들어와서 5kg 살 쪘어요. 아우 그러셨어요. 네. 보기가 아주 더 슬림해지신 것 같아가지고 키는 더 커지신 것 같고. 저는 지금 기가 계속 줄고 있지. 아 그렇죠. 네. 올해로 한국 오신 지 30년이 넘으셨죠? 네, 31년 차입니다. 그동안에 오셔서 뭐 경영 컨설턴트, 방송 진행, 심지어 탤런트까지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다 비슷한 것이거든요.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게요. 제가 느끼고,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게 표현하고, 네. 그러니까 뭐 연기를 통해서, 자문을 통해서, 뭐 경영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똑같은 거죠. 자, 그리고 사장 이번에 취임하신 관광공사 사장 취임하신 4개월이 지났어요. 뭐 국감도 하시고 국감 하시면서 진땀 빼셨겠어요? 어떠셨어요? 그런 거 괜찮으셨어요? 진땀 빼는 거는 그건 이제 이 언론들이 만들어낸. 아, 그래요? 거기 안에 더우니까 조금 땀을 볼리겠지. 의원들이 이렇게 저 힘든 질문 안 봐주셨나? 근데 오히려 이번에는 그 다른 데보다 길게 했던 건 사실이에요. 아, 그래요? 그 전에는 관광공사 반나절만 감사 받았는데 이번에는 8시간 이상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의원들은 여야 막론하고 도와주는 입장에서 많이 질문하고 또 사실은 질문한 게 아니고 자기네 얘기하다가 대답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뭐 곤란한 뭐 이런 질문 받고 뭐 그런 거에 없었습니다. 네. 자, 한국 사회는 뭐 31년 사셨지만, 자, 공무원 사회 한번 겪어보시니까 어떠세요? 한국 공무원 사회 만만치 않으셨을 텐데. 저는 사실은 그 전부터 이 중앙공무원 교육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강의를 뭐 엄청 많이 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공무원들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네. 또 뭐 공사들도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주로 일했던 것은 그 민간 기업들하고 많이 일했죠. 그러셨죠. 그래서 일하는 스타일은 확실히 다르죠. 그거는 분노하고. 근데 그 전에도 느꼈던 거지만은 우리 뭐 공무원도 그렇지만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이상주의자가 많아요. 어떤 공익을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일단은 많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점이고 제가 볼 때 좀 개선했으면 하는 점은 순발력이 좀 약하고 또 장애력은 좀 약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우선 자기 보호주의적인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관행이 있죠. 그렇죠. 관행이 있죠. 이제 뭘 리스크를 안으려고 하진 않고 좀 뭐 위험을 무릅쓰고 뭘 하려고 하진 않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관광은 가장 어떻게 보면 장애적이고 가장 순발력을 요구하고 가장 이렇게 좀 벤처 정신 필요한 그런 분야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분야에 맞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이제 저한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이참 사장님의 객관적인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를 보는 평이었습니다. 자, 우선 우리 일 얘기 본격적으로 관광공사 얘기 일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우리 사장님께서 한국에 기화하신 그런 계기 한번 묻고 넘어가고 싶어요. 또 국적 바꾸실 적에 좀 그래도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갈등이 좀 있으셨을 텐데. 심리적으로 갈등은 없어요. 왜냐면은 기꺼이 바꾸셨네.
국적을 취득했을 때 그때 네. 벌써 한국에 계속 있기로 마음을 먹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한국에서 있고 활동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공헌도 하고 싶은데 네. 외국인으로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음. 국적은 한국어로 해야지 다양한 활동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외국인으로 있으면은 비자의 그 자격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교육 비자면은 그러면 학교에서만 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동시에 하는 것이 이 외국인으로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때 저한테 이제 미사를 갱신하고 미사를 또 새로운 뭐 저기 분류로 바꿀 때는 도와줬던 분들이 저한테 뭐 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냐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때는. 아, 그때까지 내가 그 가능한 줄도 모르고 근데 가능하니까 너무 다행이고 그래서 이제 뭐 별 큰 뭐 마음의 어떤 그런 어려움 없이 네, 그러셨군요. 했어요. 벌써 한국에 있기로 했으니까요. 네, 네. 또 이제 떳떳하게 한국 국민으로 네. 있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자,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이 관광부사 사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이제 주변에 뭐 많은 그 언론들이 참 드물게 이렇게 보통 뭐 이런저런 평들이 나오는데 아주 언론들이 좋게 많이 써주셨는데 특히 그 글로벌 감각 또 네트워크 뭐 이런 거 객관적 시각 이런 데서는 공히 평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소위 그 관광 분야에 대한 일종의 전문성 또 행정 경험이 아무래도 좀 일천하시겠죠.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좀 그런 점들 정말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계셨었겠죠. 그 점하고 또 사장으로서 야 내가 강점이 좀 이런 거는 오히려 원래 한국인들보다 더 강점일 수 있겠다. 그런 점도 있어서 뭐가 있었을까요? 아, 저는 사실 부족한 부분 많아요. 아, 저도 예. 스스로 느끼는데 단지 이제 이 관광이라는 것은 상당히 복합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일해왔던 부분은 뭐 방송에서도 일하고 문화 쪽으로 일하고 그렇죠. 비즈니스도 일하고 국제 관계 뭐 이런 일들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 관광하고 관련된 것이고 관광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한국 관광을 고객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국적은 한국이지만 얼굴 보면은 뭐 아주 전형적인 한국적인 얼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직은 그죠? 그 얼굴도 좀 바꿔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더 그것은 그것 자체가 이제 한국의 얼굴 지금 바뀌고 있다는 네. 것을 보여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상당히 그 유리하다고 생각하죠. 또는 이런 거 있죠. 이제 제가 이제 외국인 출신으로 이런 공공기관 수장되는 것이 처음이니까 그 정부도 그렇고 많은 기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일단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 그럼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은 그만큼 개방적인 사회 됐다는 신호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회적인 저항 때문에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게 좀 실패된 실험일 텐데. 아, 그럼요.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공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럼요. 오히려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 진보, 뭐 개방 그런 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계기였죠. 그런 상징적인 역할을 상징적인 할 수 있을 그럼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관광에 그 다 이용해야죠. 그럼요. 이런 호의적인 그런 분위기 또 있는 도와주고 싶은 그런 네. 마음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자, 마침 뭐 저 한국 말로 우리 그 사자성어로 오비락이라고 사장님 이게 들어오시니까 내년부터 2012년까지가 소위 한국 관광해란 말이에요. 예, 방문회. 그렇죠. 한국 방문해죠. 그래서 외국 관광객 1,000만 명, 또 외화로서는 관광 수입으로는 130억 달러. 뭐 너무 수치 따지는 거 사실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죠. 뭐, 그건 뭐. 그렇지만 그런 목표가 있는데 예. 관광공사가 아무래도 뭐 그 방문회를 맞아서 무슨 민간들이 사단법인 만들어서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무래도 관광공사가 그게 주축이 돼서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런 큰 로드맵을 좀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밑그림 같은 게 좀 그래도 있으시겠죠.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소위 그 원리적인 그런 차원에서는 일단 우리가 관광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 관광 문화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관광에 대한 그런 인식이 국가적인 인식이 다른 산업만큼의 어떤 중요성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관광이라는 것은
생산적인 활동이다. 관광이라는 것은 중요한 산업 분야다. 산업화, 관광의 산업화죠. 그렇죠. 예. 그런 국가적 인식을 일단 만들 맞아요.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과감하게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고 어떤 인프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우리 휴가 문화 또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은 이 휴가를 보내는 곳이 2박 3일 어디 급하게 잠깐 갔다 오는 그거 휴가라고 하기도 어렵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니까 네. 국내 인프라가 생기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국내 수요가 없었던 거죠. 국내 수요 없었던. 근데 어떤 나라 보면은 관광 강대국, 소위 관광 강대국들은 1차적으로는 국내 고객들 상대로 인프라를 만들고 그 인프라에서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도 같이 즐기고 같이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광 문화의 정착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인식 부분에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관광공사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해요. 우리가 일일이 뭐 호텔 만들고 이런 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국민들이 민간 그렇죠. 업자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거기서 우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의 홍보는 네. 지금까지는 집중력이 조금 없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이제 세계 사람들은 왜 한국으로 꼭 와야 되느냐 이런 논리는 지금까지는 확실하게 이렇게 정리 안 돼 있었던 거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을 홍보할 때 여러 가지 그림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를 이제 나열했지만은 외국 사람들한테 이 중국에 가지 말고 일본에 가지 말고 한국 가야 된다 이런 것이 논리 지금까지는 좀 정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관광공사가 올해부터 시작하고 내년 집중으로 해서 점점 이런 확실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한국의 특이하고 한국밖에 없는 그 한국 가야만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체험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자꾸 이렇게 보여주고 그 스토리텔링이나 그렇죠. 또 이렇게 그 소위 보장 기술 같은 걸 많이 이용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가령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령 중국을 가보면 자금성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경복궁 비원 가보면은 사실은 규모 면에서는 그렇게 안 커요. 그래서 그렇죠. 그 일부에서 뭐 일부가 아니라 사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 저게 저래 가지고 무슨 과연 우리가 중국과 비교해서 소위 관광에서의 경쟁력이 있을까 그런 양쪽 규모에서 아무래도 좀 작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관광 자원의 어떤 의미를 한번 재정립할 맞습니다. 필요가 예.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크고 뭐 그런 것만이 관광이 되지 않고 우리는 우리 그렇죠. 나름대로의 미가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관광 자원의 의미를 한번 우리 예. 이참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관광 자원의 의미라는 게 뭘까요? 예, 저는 바로 그 점이에요. 네. 이제 우리의 문화, 우리의 역사, 우리의 그 관광 자원들 다른 나라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일단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관광 자원에 대해서 문화적 긍지가 좀 약한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우리 한글이라는 것은 너무나 위대한 발음 기호라고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잖아요. 네. 근데 한글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그 만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집현전 학자들이 모여서 한글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세종대왕하고 같이 그 장제했던 그런 장소가 어디인지 아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대강 뭐 세종대왕이니까 뭐 경복궁겠지 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경복궁 안에는 이 수종전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 가면 흔적이 없어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근데 다른 나라 같으면은 그럼요. 이런 훌륭한 작품이 나왔으면 벌써 그 만들었던 장소 성지화하고 이거 대단한 것처럼 맞아요. 이렇게 보여주고 사람들이 오면은 아 여기 세종대왕이 앉았고 이런 얘기를 했다가 여기 신숙주가 앉아서 무슨 얘기했고 뭐 이런 스토리들이 그 현장에서 그 스토리도 재밌고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그걸 되는 거예요. 알고 보는 거하고 모르고 그냥 가서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렇죠. 우리 공들은 사실 그 내면적인 매력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고공들을 보면은 다른 나라하고 완전히 다른 자원이 다른 나라 어디 가면은 그 고공들이
성과 같은 이런 그 보안 장치들 많아요. 자금성 말씀하시는데 그 넓은 광장들 있고 이제 백성들이 다가오는 것을 멀리서 볼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도자들이 백성들 두려워해서 네.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고궁을 보면은 백성과 이 왕 임금과 백성 간의 어떤 거리감 없고 두려움 없었다는 맞아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예로. 비교적 작지만은 그 고궁의 디자인 자체가 그 주변에 있는 자연과 같이 보게 돼 있어요. 예? 친화적이고 친화적이고. 서민과도 우리 접근성이 경복궁 가깝고. 가면은 뒤에 있는 그러면요. 그 산하고 디자인이 일치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은 그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처럼 소위 풍수지리적으로 계획적으로 만드는 도시 세 개는 없어요. 그래요. 조선시대 이제 시작하면서 무학대사가 서울의 레이아웃을 다 그 산과 물과 이런 거 다 보면서 공은 어디 가고 뭐 시장 어디 가고 다 계산해서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면적인 매력이 있는 것이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건 설명해야만이 그러면요. 돋보이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까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물질적 소산 말고도 저는 참 네, 이런 네. 부분이 강조하고 싶은 게 물질적 소산 말고 어느 인터뷰에서인가 그 말씀하셨더라고요. 소위 네. 우리 예, 조선 예. 왕조의 소위 그 철학적 통치 같은 거. 예, 맞습니다. 그 어느 나라를 봐도 그 무신들이 가령 뭐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집권을 맞습니다. 해서 무신 맞습니다. 통치를 했다는 건데 우리나라처럼 왕이 어떤 가령 성리학에 기반을 둔 그렇죠. 어떤 통치라든가 그런 그렇죠. 소위 문화적 소산 같은 것도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그렇다니까. 그런 것이 우리 스스로가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기는 알지만은 그 가치를 우리가 충분히 그래요. 느끼진 않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금성 보다가 이 경복궁 뭐 이런 우리 궁들 보면은 별거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그 문화유산들은 대단한 어떤 자원이 있거든요. 그 대단한 자원은 규모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절약이 있고 그 문화 있고 그 콘텐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꾸며야만이 되거든요.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로렐라이 언덕이라는 게 있는데 괴테 무슨 저 집도 있고 그러죠. 괴테 집 있고 그 집 뭐 대단하지도 않은데 근데 스토리가 대단하거든요. 그걸 입히는 거죠, 그죠? 입히는 거죠. 뭐 그 저 코펜하겐 가면은 그 뭐 인어공주 있잖아요. 맞아요. 그 안데르센의 얘기, 안데르센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좀 보고 싶은 그 가보면은 조그만 동상인데 그 그냥 그러게. 뭐 한국에 있는 정말 별거 아닌데. 그죠? 별거 아닌데. 근데 그거는 세계 사람들 가서 한 번씩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대단한 스토리가 뒤에 있고 그다음에 가서 보면은 또 조금 쇼적인 그 엘리멘트 좀 있고 그럼 감동이 되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부가가치 나오는 건데 이런 거 우리가 무수히 많아요. 뭐 자연어도 있고 뭐 역사 뭐 사찰들 있고 고궁들 있고 무당 재단들 있고 뭐 하여튼 무수히 많은 것이 우리가 스토리를 통해서 보장해서 네. 이게 대단한 그런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많죠. 아무튼 그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고 입히고 예, 예. 하는 그런 작업을 좀 어떻게 구조적으로 말이죠. 예, 구조적으로 관광공사가 특히 이사장님 좀 예. 이렇게 재직 시에 그렇죠. 그걸 조금 더 구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예, 연구하는 게 참 지금은 과제일 것 우리가 같아요. 많이 그 추진하고 있고요. 네. 이제 문화부하고 같이 협력, 문화재정하고 하고 제가 이제 주장하는 부분은 우리가 방송 작가들 많이 이용하자.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사극들이 세계적으로 지금 상당히 그 유행을 하고 있어요. 대장금 뭐 대장금이고 엄청났죠. 또 선동여왕 조금만 어우, 나가면 그럼요. 분명히 히트 칠 거예요. 대장금 벌써 126개국에서 방영됐고 어떤 나라에서는 뭐 터키도 그렇고 뭐 아프리카 어떤 나라는 뭐 7, 80% 시청률을 또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이잖아요. 근데 그 대장금 같은 드라마와 같은 이런 그 재미를 이 현장에 그 그럼요. 고궁의 현장에서 또 연출해야 된다. 그럼요. 그러면은 거기 와서 지금은 대장금을 보다가 우리는 아직도 그 대장금 같은 인기를 제대로 소위 상품화해가지고 거기 이어지는 머천다이징에 의해서 이 부가가치 창출하는 아직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대장금의 그 현장인 고궁들 이제 장덕궁이고 뭐 경복궁이고 이런 데는 이
실질적인 이런 그 체험이 이루어지고 거기 가면은 소위 그 쇼도 좀 벌어지고 사람도 체험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럼 아 여기는 수라상이 있었고 뭐 이렇게 뭐 나도 임금된 기분으로 한번 해보고 그런 것이 지금 세트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그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다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훨씬 더 아 한국 한번 와야 되겠다 하는 논리가 나오죠. 네. 지금 대장금 받던 아프리카 사람, 그 유럽 사람이고 이런 다들 이 대장금의 현장을 한번 갈 수 있는 길만 열어주면은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 오고 싶죠. 근데 지금은 이런 드라마하고 그 현장하고 이제 중단돼 있어요. 연결이 안 돼요. 오로지 세트장 되는데 세트장 가면 실망하는 거죠. 왜냐면 그렇죠. 그 모든 그 뭐 드라마 세트장 보면은 TV에서 대단해 보이는 아, 가보면은 그럼요.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 가까이 보면은 뭐 좀 약간 어슬하고 그런 그렇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드라마의 현장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문화부하고도 같이 많은 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거 할 것인데 이 드라마 작가들 또 이런 상상력 있는 분들 뭐 학계에 있는 분들도 해서 또 이제 일반 국민들 상대로도 소위 스토리텔링 그 발굴 그 역사적인 그런 그 배경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 모아서 이 매뉴얼 만들고 그런 작업을 하고 한마디로 이렇게 여러 군데 널려 있는 뭐 대장금 말씀하셨지만 또 그렇게 네. 만드는 우리의 콘텐츠 같은 것들을 보내기까지는 해놓고선 거둬들이는데 약하다라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문제죠. 맞습니다. 그걸 거둬들이는 방법이 이제 마케팅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예. 뭐 지금까지 쭉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OECD 국가 중에서 GDP 대비 관광산업 비중을 따져보면 이게 또 우리 꼴찌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점들이 지금 뭐 언급이 된 것도 있지만 지금 언급하는 거 이외에 또 우리 어떤 점들이 관광 한국에서 부족한 면이라면 좀 지적될 수 있을까요? 뭐 첫 번째는 국가적 인식이죠. 아, 예. 우리는 지금까지는 IT 산업 중요하지, 자동차 산업 중요하지, 그거는요 정신없었죠. 전자산업 중요하지. 예, 예. 관광은 이거는 노는 거니까 그건 별 아, 생각 맞아요. 그건 뭐 아주 뭐 시리어스한 이런 산업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겉으로 봤을 때도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 관광 산업에다 관심 있고 거기다 뭐 거기에 투자하는 것도 지금까지 별로는 그랬죠.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인식이 이제 바뀌어가면서 또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또 관광은 지금 아직도 좀 남아있는 부분은 뭐 사행산업이고 좀 이렇게 조금 좀 그런 아직도 인식들이 남아있어요. 있죠. 예. 또 뭐 놀러 가는 거는 이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도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일만 중심으로 한 사회였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이제 조금씩 바뀌고 네. 있으면서 이제 관광 산업의 재잠재력만큼 우리가 조금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국내 고객들이 많이 이용해야만이 시설들이 수요가 생기고 그러면 공급이 나오죠. 예? 그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까지는 이런 문화들이 없었기 때문에 인프라가 생기지 않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이제 제도적이고 네. 법적인 그 환경들이 그렇죠. 또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가장 급하게 필요한 것은 숙박 시설들인데요. 지금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우리가 홍보 많이 하니까 많이 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올해도 벌써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겼는데 뭐 실버 위켄드 이런 데는 방이 없어서 이야기 안 되고 비행기 없어서 못 오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일단은 방은 호텔 객실이라는 것은 대형 호텔도 줘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소위 그 민박 개념의 유럽에 많이 있는 베드앤브렉퍼스트 시설. 그래서 예, 있죠. 민간이 좀 어떻게 예. 참여를 하는 방법을 그렇죠. 찾아봐야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지금 부족한 부분은 소위 법적인 그런 구조, 그 근거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소위 주거 지역에서 숙박업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살면서 방 2개, 3개 이렇게 호텔처럼 꾸며서 소위 베드앤브렉퍼스트 유럽에 하는 것처럼 소위 민박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합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어요. 오로지 농촌 지역에서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조금씩 이제 할 수 있는데 농촌 체험 뭐 그런 거죠? 아니 그거 그러니까 저 민박하는 거. 아, 민박. 저기 예. 뭐 무슨 농촌에서 가서 민박하는 건 합법적이에요. 아, 근데 그렇군요.
도시에서 이 자기 집에서 살면서 거기서 방 한두 개를 돈 받고 빌려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이 계속 사는 것하고 이 숙박업하는 거 이게 별도로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풀 작업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고.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 그거 법적으로 허용만 되면은 순식간에 많은 분들이 자기 집에서 이제 소위 부업으로라도 방을 한두 개 이제 관광객들 위해서 준비를 해서 큰 비용이 들지 않겠죠. 예? 좀 호텔방처럼 꾸며서 그다음에 이제 뭐 아침 식사도 제공해주고 뭐 필요하면은 관광 안내까지 해주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관광 요원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죠?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그런 면에서 사장님 그 관광 서포터즈 네트워크라는 거 말이죠. 그 아주 매력적으로 들리는데 그 개념 그거 한번 좀 이사님 소개해 주세요. 사실은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 네. 여행 좀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도 나가고 여행 많이 했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관광에 대한 아이디어 풍부하더라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왜 이런 거 없는가? 우리나라 뭐 왜 이런 거 안 한가? 응? 또 다른 면에 우리나라 이렇게 아름다운 것도 있는데 왜 우리가 개발하지 않는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아이디어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냥 끊고 이어지질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관광 서포터스 네트워크라는 그 개념이 그런 관광에 애착 있는 분들을 이 지방자치단체하고 실질적인 관광지하고 이게 연결하는 그런 아주 작업을 좋은 하자. 아이디어예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축제도 있고 뭐 관광 자원 개발하려고 할 때 그 많은 분들의 어떤 자문을 받고 또 거기서 어떤 참여의식 만드는 것. 그냥 말로 끝내지 말고 그럼 우리 다 한번 참여해서 한번 또 좋은 관광 자원을 만들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도를 하는 건데 이제 그 네트워킹의 문제라고는 생각해요. 좋은 아이디어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누구한테 말하고 어디다가 연결시켜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해서 이런 그래서 파실리테이터 역할을 해서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그 국민 참여 또 관광 문화 창조 뭐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아까 그 관광 아이디어 말씀이 나와서 제가 네네. 문득 궁금한 게 하나. 내년에 저 공사에서 관광 창업 지원센터라는 거 만든다고 얘기 들었죠. 그게 네네. 고용 측면 또 네. 창업 측면도 물론 관련이 당연히 있겠고요. 관광에 대해서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그 뭐 기업까지는 조그맣게라도 아무튼 그렇게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건데 아니, 그 그럼요. 창업센터가 그런 걸 지원을 만약에 세워서 해준다면 아주 난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 예, 부분을 좀 그래서 저는 계획을 좀 얘기해 주시죠. 예,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를 들면 bed and breakfast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은 명퇴했거나 아니면은 뭐 외국에 근무하다가 들어와서 지금 당분간 뭐 놀고 그렇죠. 있는 다 사람들 관광 소위 자원이죠. 많잖아요. 아. 그런 분들은 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홍보할지를 모르고 어떻게 마케팅할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관광 자원들이 다양하게 생기려면은 많은 분들의 아이디어가 바로 어떤 사업으로 연결돼야만이 된다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업 지원 센터라는 개념이 일단은 이런 아이디어 있는 분들이 와서 자문을 받고 소위 그 사업 계획 세우는 데부터 자문을 받고 그다음에 소위 시드마니도 우리가 직접 뭐 빌려주든지 이 투자를 연결해 주든지 지금은 사실은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뭐 중소기업 여성 창업 도와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거기서 관광 산업이라는 그런 것이 좀 빠져 있어요. 제조업 있고 무슨 맞아요. IT 뭐 있고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이 관광에 대한 정의가 좀 너무 쉽지 않거든요. 이제 아주 다양한 것들이 관광이 있거든요. 뭐 음식도 관광되고, 뭐 숙박도 관광되고, 엔터테인먼트도 관광되고, 하다못해 리무진 택시라든가, 뭐 무슨 오토바이 빌려주는 뭐 이런 업이라든가, 뭐 낙타를 하나 사가지고
관광지에서 관광객들 이제 낙타를 태워보는 그런 곳이라든가 뭐 하여튼 아주 다양한 그것들이 가능할 텐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 사업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들. 네. 우리는 IT 산업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소위 그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 산업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소위 시동을 거는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제 창업 지원 센터를 만들자는 거죠. 저도 이거 신문 기자 이제 한 뭐 길어야 10년 하면은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만두고 거기 찾아가서 관광 지원, 창업 지원. 찾아오시죠, 뭐 한번. 찾아오시죠. 좋은 아이디어 많으실 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까지도 그 전에 뭐 폐교들 많이 이렇게 꾸며가지고 무슨 문화센터도 만들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80%는 문 닫았어요. 근데 보면 원인 보면은 아이디어는 좋고 또 실질적으로도 좋은 것을 꾸몄는데 알리진 못했어요. 마케팅이 안 됐어요. 근데 고객이 안 오는 거죠. 그럼 결과는 수입 없으니까 이제 그만두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관광공사 같으면 우리는 소위 그 마케팅 그런 구조가 다 가지고 있고 툴들 가져 있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조금만 도와주면은 온라인 예약 시스템 만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네트워킹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는 비율이 훨씬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 은퇴하시고 나서 뭐 무슨 조그만 문화센터를 하시든지 뭐 이렇게 뭘 하시는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이고 마케팅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제도적으로 조금 뒷받침이 된다면은 보다 쉽게. 제가 은퇴해서 해야 될 그 관광 창업 지원센터를 찾아갔을 때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 인터뷰를 끝나고 사장님하고 좀 상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주한 외교 대사님을 한번 모셨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외교사절로 20년을 돌아다녔는데 대한민국의 춘천처럼 아름다운 도시를 본 적이 없다. 춘천이 이렇게 호반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 섬도 이렇게 있는데 저렇게 좋은 그 인프라를 두고서 왜 그거를 이렇게 그렇게 좀 이렇게 잘 개발을 못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참 그걸 맞습니다. 저는 사실 고향이 또 제가 춘천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제가 들었는데 하드웨어, 아니 소프트웨어, 아까 뭐 제도도 말씀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죠. 근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은 많이 보완돼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관광지로서 잘 정비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관광공사가 할 일인지 뭐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아무튼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녹색산업 쪽으로 좀 또 연관돼서 얘기를 한다면은 어쨌든 지금 녹색산업 문제가 이게 뭐 지상의 과제처럼 돼 있죠. 그린 투어, 뭐 에코 투어라는 얘기도 있고 생태관광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춘천 같은 데가 제가 보기엔 그런 면에서는 참 일단 자원이 좋아요. 그렇죠. 강도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한번 어떻게 녹색 산업 뭐 관련해서 사장님 견해를 좀 저는 말씀해 녹색 산업에 있어서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네. 거기 또 인식 문제예요. 우리가 그 녹색 산업의 부가가치를 느끼고 거기에서 어떤 주인의식이 생겼을 때 그때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 어떤 자연적인 자원들을 이용하는 거를 막으면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뭐 아름다운 뭐 춘천도 그런 거 있지만은 호수들 많잖아요. 이제 인공 호수 뭐 댐도 많고 충주에 이렇게 한번 배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기가 막히는 환상이죠. 그런 아주 환상이죠. 환상적이죠. 근데 하나도 활용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 뭐 스위스의 그 락르망 있잖아요. 네. 르망호. 거기 가면은 그 조그만 호수에 물론 뭐 규모도 있지만은 근데 충주호보다 작아요. 근데 거기는 뭐 둘러싸고 이 관광 자원이요. 뭐 호텔이고 카페이고 뭐 컨벤션 센터고 물론 그것은 환경 진화적으로 다 해서 그 수질이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주인 의식이 있으니까 그 물이 맑아야 이제 관광 자원이 되니까. 주인의식이라는 그러니까 말이 참 주인 의식 중요하네. 때문에 예. 오히려 모든 그 그럼요. 호숫가에 살고 있고 거기서 이제 시설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물의 깨끗함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자기 건데. 자기 우리 거니까. 건데. 그럼. 그러니까 거기 돌아오지면 사람이 안 오니까 그럼. 그건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니까
주인 의식 가지고 이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시설 제대로 하고 또 이제 그린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그 공해를 줄이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관광 단지 내에서 CO2 배출을 줄여가지고 기술적으로도 네. 예를 들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락르망도 그렇지만 많은 관광지에서 지금은 이 소위 그 재생 에너지들을 많이 이용하고요. 지열을 이용해서 난방하고 공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그래도 부가가치 생기는 거고 그런 것들 많이 합니다.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네. 그런 모든 거를 이렇게 아주 모범적으로 꾸민 사례를 제가 한 군데 알고 있어요. 남이섬. 네, 남이섬이 남이섬 그게 참 잘 그렇게 별 볼 일이 없었던 데인데 갑자기 네. 경영자가 유능한 분이 한 분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싹 바꿔놨어요. 그렇죠, 그렇죠. 생태 친화적이고 환경 친화적이고 그렇죠. 계획적이고 그래서 확장하고 아주 그 훌륭한 모델이 그렇죠. 됐어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깨끗이 좋게 꾸미면은 네. 찾아오는 사람들은 거기 공해를 일으키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정계천 여기 앞에 바로 있잖아요. 정계천은 담배 공초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가도 담배 공초 안 보여요. 왜냐면은 깨끗이니까 첫 번째 담배 공초 버리는 데는 엄청난 저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환경이 제대로 꾸미면은 오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책임감이 생기죠. 이 책임만 생기죠. 생기고 그 환경에 대한 저희 그 존경심 네, 이런 거 생기게 스스로 되겠어요.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렇죠. 마음이 생기죠. 그렇죠. 자, 저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대장금을 들고 나가서 외국 사람들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 이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딱 들고 나가서 외국에서 설명하면 훨씬 이게 소위 속된 말로 선전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이 사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사실은 해외 마케팅 부분일 것 같아요. 어쨌든 태어나길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관광 산업의 높은 자리에 올라셔서 나가서 우리 관광을 설명한다. 해외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이 사장님이 생각하시고 계신 어떤 뭐 전략이라고 할까 너무 거창한가요? 그런 거 좀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제 장점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지금 국제 회의도 몇 번 나가서 네. 또 월드 트래블 마티니 뭐 이런 그 관광 관련된 박람회 뭐 이런 것들 지금 몇 군데 나갔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이런 해프닝이 있어요. 네. 무슨 연설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개하는 사람이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이 이제 나오십니다. 그럼 내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한국 사람 어디 있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죠. 궁금하시죠? 그림이 나는 한국 그려지네요. 사람인데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이런 말도 하고 저는 분명히 한국 사람이지만 이렇게 보인다는 것은 지금 한국의 성형 수술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여러분들 이제 아실 거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일단은 웃음이 나오지만은 일단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네. 더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한국이 왜 도대체 뭐가 재미있어서 뭐가 이렇게 좋아서 한국 사람 돼가지고 거기 지금 관광공사 사장까지 되는지 궁금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좀 이용해서 제가 볼 때 한국이 정말 이런 아름다움이 있고 한국은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것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에너제틱한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배터리가 좀 방전됐으면은 한국에 와서 충전하시죠. 제일 좋은 근데 그건 말씀이시다. 사실 서울처럼 예를 들어서 서울처럼 다이내믹한 데가 없죠. 이런 다이내믹한 도시가 없어요. 맞아요. 서울은 보면은 정말 매력적인 그런 대도시인데 아직은 이미지는 홍콩, 도쿄, 런던, 로마 같은 그런 이미지 아직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한번 와본 사람들은 야 여기는 이런 다른 데보다 더 재미있는 게 많다. 많이 느껴요. 근데 일단 와봐야 되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기회들도 만들어 가기도 하죠. 그러면은 언론을 통해서 또 이제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 이미지를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주고 네. 한국에 대한 그럼요. 호기심, 한국에 대한 이런 새로운 어떤 이미지를 또 와야 되는 이유를 계속해서 연출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저도 미국에 조금 살았는데 그때 살면서 느낀 미국에 대한 느낌이 이 나라는 정말 마케팅의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과 홍콩 혹은 싱가포르가 우리나라가 자원이
사실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야말로 무슨 자원이 있겠어요. 그 도시국가인데. 그게 떨어지는 게 확실히 우리가 마케팅이 아직도 그런 분야에서는 조금 부족하구나라는 걸 인정 안 할 지금 수가 없는 홍콩 상황입니다. 같은데 이 중국 사람 빼고 중국 사람 네. 이제 많이 들어오지만은 중국 사람 빼고 1년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1,700만 명. 그러니까 홍콩 한 도시만. 엄청나죠. 우리는 지금 우리보다 2배 이상 나오거든요. 근데 홍콩 있고 우리가 없는 게 뭐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홍콩은 그냥 쇼핑 있고 뭐 음식 문화 있고 뭐 그런 맞아요. 컨벤션점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자, 우리 관광 자원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 사실은 저는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한식. 저는 한식을 끔찍이 한국 사람이니까 예. 한국의 이 그 잡채나 이런 불고기 같은 건 제가 보기엔 지금 내놔도 그냥 그대로 내놔도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입맛에도. 그리고 한식의 우수성이라는 건 사실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인데, 맞습니다. 철학적인 문제는 음식 자체 문제가 아니라 철학적인 문제인데, 예. 한식의 세계화 아직도, 요즘 뭐, 그, 대통령 부인께서도, 영부인께서도 그걸 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예. 한식 세계화 문제, 음.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우리 관광공사 할 수 있는 역할은 한식의 세계화 한국 사람 하는 게 아니고 네. 세계 사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계 사람들은 한국 음식을 이제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이제 홍보하기도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려면은 일단은 한국 음식의 스토리텔링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음식에도 그 필요하군요. 네. 그러니까 한국 음식은 제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한국 음식은 에너지 푸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음식 맞아요. 뭐 헬스 푸드 될 수도 있고 웰빙 푸드 될 수 있고 또 뭐 무슨 다이어트 푸드. 근데 한국은 원래 음식의 기본적 철학은 우주의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요. 아이고, 너무 마음에 그러니까 드는 뭐 말씀이시네요. 음양 네. 오행의 원리 다 맞습니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오행 뭐 5가지 맛, 5가지 색 이런 것들이 어디든지 항상 있거든요. 근데 그거 우연한 거 아니라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들이 다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맞아요. 축적돼 가지고 오늘의 음식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한국 음식 예를 들어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그 원재료의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리는 데가 집중을 하거든요. 그럼. 다른 나라 음식은 이 양념에 의해서도 가공에 의해서 새로운 맛을 창조하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예를 들면 소고기면은 소고기 맛이 나야 맛이고 김치는 김치면 배추 맛이 좀 나와야 살아 있어야 그건 좋은 것이. 그래서 이 우리 요리 방법들도 크게 뭐 이렇게 가공은 지나치게 하거나 가열 지나치게 하거나 그런 건 없고 없죠. 원래 색깔과 원래 그 촉감과 원래 그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살리고 그것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한국 요리의 기본 주제거든요. 그런 것을 그 스토리를 우리가 텔링 해야죠. 네.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은 한국 음식 외에 매운 것도 있고 또 신 것도 있고 또 쓴 것도 있고 달콤한 것도 있고 짠 것도 있는데 그것은 5가지의 그 에너지의 흐름, 맞아요. 우주적인 흐름 이 한꺼번에 내놓고 그럼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섭취할 수 있게끔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철학적인 어떤 원리인데 그거는 한국 음식에서 아주 그냥 쉽게 보이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요. 그거 하면은 이제 세계 사람들은 그거 느끼고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먹게 되면은 개운하잖아요. 그럼 이게 스토리텔링 미리 하면은 쇠뇌 돼 가지고 역시 한국 음식 먹으니까 에너지가 오더라고. 그럼 에너지 푸드라는 그런 개념이 딱 독립이 되죠. 저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조차도 우리 음식이 소위 아까 말한 오행 기운을 다 갖고 예, 예. 있다. 오행 골고루 뭐 그렇죠, 금기, 그렇죠. 토기, 목기 예, 기운을 맞습니다. 예. 골고루 이렇게 섭취하는 음식이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인식을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거를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에도 스토리텔링을 부여해가지고 그렇죠. 세계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한다면 영양학적인 측면에서도 그거야말로 제가 보기엔 녹색 개념으로서는 아주 그렇죠. 대한민국 맞습니다. 음식이 최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다른 나라 음식 세계화된 음식, 뭐 피자 같은 거. 네, 네. 그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에서도 시골 할머니 피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한국에서 피자를 파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태리 사람이요? 한국 사람이죠. 그렇죠. 한국 사람 피자집을 운영하고 한국 사람 피자 만들고 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한국 음식도 세계적인 음식 되려면은 외국 사람들이 만들어서 외국 사람을 팔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덤새 시장밖에 아니죠. 그래서 저 관광공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 외국인들이 이 한국 음식을 배워서 한국 음식을 스스로 만들고 자기 일상생활에서 재밌네요. 예. 같이 이제 네. 이용할 수 있는 네. 그런 것으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활동을 벌써 하고 있지만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계획하고 있는데 그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우리가 여러 나라에서 현지 요리사들 불러서 아마추어도 좋고 뭐 프로도 좋고 비빔밥 만들기 대회들 하려고. 재밌네요. 예. 그러면 이제 비빔밥의 원리만 알려드리고 이제 오행의 원리도 알려드리고 또 이제 이 말하자면 질감의 그런 원리들. 비빔밥의 매력은 이 뜨거운 밥에다가 차가운 고명 이런 것들이 어울려서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아삭아삭한 것들하고 이제 기름 좀 넣고 이렇게 좀 부드러운 보부사하고 이런 것들 이 재미있는 그런 선생님 너무 질감들이에요. 실감나게 말씀하니까 제가 침이 막 트이네요. 근데 그런 원리만 설명하고 네. 그럼 그 현지에 있는 그 요리사들 자기 마음대로 한번 자기가 먹고 싶은 비빔밥 만드는 네. 거예요. 네. 그럼 밥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그러게요. 또 이 고명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네. 네. 그러면 이제 50명이 참가하면 50가지의 버전이 새로운 형태의 비빔밥 맞아요. 나올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은 그 중에 이제 시험도 하고 시식하고 이제 뭐 상도 주고 뭐 하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외국 사람은 자기 일상생활을 또 만들게 해야 되거든요. 그냥 거기서 한번 먹어보고 아 그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상생활에서도 한번 네. 계속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해야 된다. 그럼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하면은 거기 참여하는 사람이라도 거기 끝이지 않고 자기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비빔밥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지난번에 신종플루가 뭐 난리를 칠 적에 그 각종 그냥 지자체들이 그냥 죽으라고 그 준비했던 어떤 여러 축제들이 이게 정부에서 취소하게 했어요. 그때 네. 이창훈 사장님이 막 그 분개하셔가지고 정부가 이거 관광산업 무시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셨죠. 네, 뭐 그거는 사실은 이제 정부에 그렇게 센 소리 하시고서 전 문광부한테 싫은 소리 안 들으셨어요. 어떠셨어요? 글쎄 뭐 좀 좋아하진 않았겠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는 제가 지적한 것은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제조업이고 뭐 IT 산업 진정플루 나왔다고 해서 근무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 안 하잖아요. 근데 관광 이벤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의 벌이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것은 바로 이 관광 산업은 이게 중요한 경제 활동을 인식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네. 여쭙고 싶은 게 사실 네. 그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도 정부하고의 어떤 정책 혹은 이 사업 추진하다 보면은 마찰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네. 그 우리 공무원 사에서 늘 지적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올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뭐 저는 그래서 뭐- 쓴 소리를 좀 하시고요. 저는 뭐 그런 그럼요. 것이 저는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에서 저한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대통령서부터 관광 산업은 이제 제대로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럼요. 뭐 벌써 뭐 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 벌써 3번 했어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 네. 그 전에 정부들도 이런 회의를 네. 했지만은 네. 임기에 한 번씩 했어요. 근데 이번 정부는 벌써 3번 했고, 그 다음에 관광 활성화 위해서 뭐 규제 완화 뭐 벌써 한 180까지 했다고 있고요. 하여튼 관광 산업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하자고 해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이 일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한테 거는 기대는 정부에서도 제가 지금 하던 대로 나가고 뭐 이렇게 뭐 문제 있어도 지적하지 않고 그런 거는 생각하진 않고 그러니까 이 사장님 같은 다른 분, 소리 하라고. 이 사장님 분 같은 분조차도 소신 있게 말씀을 못 하시면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뭐 예. 눈치 볼 게 없잖아요.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다고 제가 여기 이 일을 하게 된 것이 앞으로 뭐 공기업에서 계속 뭘 하려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사명감 가지고 제가 뭐 방송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훨씬 편하고 훨씬 또 수입도 좋고 뭐 그렇지만 이런 일을 하게 된 동기는 뭔가 정말 지금 잠재력 있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한번 발휘하자. 네. 아쉽잖아요. 제가 이제 한국이 너무나 이렇게 매력적인데 그 매력을 제대로 한번 표출하자.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만약에 정부 정책이 뭘 잘못돼 있다 아니면은 뭐 사회적 인식 뭐가 문제 있다. 그런 거 지적하죠. 왜? 네.
아유, 그런 소신 있는 의지를 갖고 계시면은 뭐, 네. 우리 이사님 관광공사 사장 임기 잘 끝내시고 뭐 장관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니, 뭐 무슨 그런 것은 없어. 전뭐 어깨가 무겁죠. 이제 잘해야 네. 되니까. 아유, 그럼요. 잘 못하면은 또 이게 상당히 그 어떤 후퇴가 되는 거죠. 이제 네. 지금은 이만큼 한국 사회가 이만큼 개방됐다는 독일에서도 저를 인터뷰하면서 이 매체 많이 인터뷰를 했어요. 독일 그랬군요. 매체들이. 네. 이 관광공사 사장 됐다는 거는 자기들이 축하하고 뭐 했는데 음. 독일 역사에서도 지금 다른 소위 네. 인정이 다르고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이 이 공기관의 어떤 수정하는 역사가 없어요. 그 자기들이 야 한국 사회가 대단하네. 한국 사회 이렇게 개방적이라고. 그리고 뭐 정부에서 그 임명했다는 것도 그 발상이 좀 신선하지만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또 국민들에서 이게 받아들인다는 것도 네.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 다 받아들이고 지금까지는 그런 거 이제 다시 소위 후퇴하지 않기 위해서 네. 제가 꼭 성공해야 돼요. 아유, 성공하셔야죠.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요즘 잠이 잘 안 와요. 그러시구나. 잠이 잘 안 오고 네. 어떻게 하면은 이게 정말 임팩트 좀 만들 수 있고 네. 어떻게 하면은 정말 외국인 출신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네. 방법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네. 어깨가 무겁죠. 네. 뭐 성공해야죠 이제. 아주 성공을 하셔야죠. 당연히 성공을 네. 하셔야 되고 어쨌든 오늘 뭐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은 우리 아직 관광이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됐다 그러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정황들이죠. 그런 네. 부분을 우리 이참 사장님 지금 다짐처럼 꼭 좀 더군다나 그렇게 그 귀화하셔가지고 잘 일을 이뤄놓으면 그게 얼마나 그 모범적인 사례로 남겠습니까? 잘 좀 해주셔서 아무튼 이제는 IT 코리아와 함께 관광 코리아가 될 수 있는 제일 앞에서 좀 끌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주 뭐 시청자 여러분 실증 안 나게 인터뷰를 잘 해주셨다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고맙고요. 뭐 시청자들한테 반단을 맡겨야죠. 네. 하여튼 임기 잘 보내시고 언제 한번 네. 저희들이 다시 모시겠습니다. 오늘 네, 인터뷰 제가 열심히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